제가 준비한 로맨틱 킹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움으로 충무장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고 있는 귀여운 킹. 우리의 로열 베이비인데요. 그중에서도 귀여운 만렙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아기 왕자님. 바로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 왕자입니다. 자,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아들이죠. 올해 나이 3살이 된 이 왕자님은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 등등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태어나실 때 들렀던 이 속삭이부터 완판이 됐고요. 돌 무렵 한 행사에서 입었던 핑크색 어깨끈 반바지 역시 하루 만에 저게 완판이 됐습니다. 왕자가 입었다고 이슈가 되는 거죠. 올해 생일을 맞아 올린 사진 속 요 평범해 보이는 하늘색 줄무늬 티셔츠는 무려 1시간 만에 완판을 시켜주며 전 세계 최연소 완판남으로 불리는 조지 왕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지 왕자는 벌써부터 왕실 패밀리로서 열일 중인데요. 2014년 뉴질랜드에서 펼친 기저귀 외교부터 올 4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대담한 잠옷 외교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로 건너가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의 하이파이브를 새침하게 거부를 했죠. 비눗방울을 또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까지. 영국으로 출국하던 날 몹시 아쉬워하는 표정까지 마무리하며 캐나다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왕실 귀요미의 1인자 조지 왕자의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바로 올해 태어난 부탄의 아기 왕자 게쇼입니다. 자, 행복의 나라 부탄의 지금의 케사를 남길 왕추크 왕과 제선 페마 왕비의 첫 번째 아기인 게쇼의 왕자. 자, 친근하면서도 귀여운 외모, 또 아빠를 쏙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자마자 부탄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죠. 왕자님이 태어나고 약 한 달 후 왕자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부탄 국민이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대한 파리, 불꽃놀이. 아닙니다. 아니? 바로 산으로 올라가 10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108배, 108번뇌 등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숫자인 108의 의미를 담아 무려 10만 8천 그루를 이렇게 심어주었다고. 의미 있다. 의미 있다. 네. 이 나라 미혼녀들이 1등 신랑감으로 꼽는 이 남자. 부탄의 5대 구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길 왕추크입니다. 뭐 미남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호감이네요. 저 얼굴 기억 안 나요? 18위에 등장했던 그 로열 베이비, 게쇼의 아버지예요. 아유, 우리 게쇼 아버지네. 이 왕추크 구왕이 결혼 전 부탄의 여성들이 우유빛깔 왕추크, 사랑해요 왕추크를 떼창하며 워너비 신랑감으로 꼽은 이유. 바로 선 굵고 부리부리한 미남일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정치학을 전공한 뇌생남. 28세 왕위에 오른 최연소 국왕 타이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왕위에 오른 2008년 입헌 민주제를 시행하며 국민에게 민주화를 준 세계 유일의 왕으로요. 외모, 머리, 성품까지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어요. 완벽남이죠. 그런데 이런 왕축후 국왕은 지난 2011년 국회 연설 도중 아주 서프라이즈한 발표를 합니다. 왕으로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올해 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략 결혼이던 왕가의 관습을 깨버리고 돌연 결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국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 바로 영국 런던 레전츠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22살 평민 출신 제선 페마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는 그렇고 그냥 뭐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 흔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왕비인 제선 페마가 먼저 청혼을 한 거예요. 어린 시절 왕을 만나게 된 꼬마는 저는 크면요 왕자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떼를 쓰자 그 꼬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좀 더 크면 결혼하자. 이거요? 리얼리? 정말 저걸로? 맞습니다. 바로 지금의 그 신부가 그때 그 꼬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왕츠크 국왕이 더 순정남인 이유. 부탄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예. 우리의 순정남 왕츠크 국왕은 나는 한 명만 사랑했어요 라며 일부 일처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결혼식도 부탄의 예수도 푸나카에서 외빈 초대 없이 아주 소박하게 조촐하게 치렀고요. 어린 신부 제선 페마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적이고 검소했던 왕축구 국왕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그의 결혼식 때 아이돌 그 팬클럽처럼 국왕 부부의 포스터까지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줬대요.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길래. 그러니까.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때는요, 첫눈에 반해 수뇌부를 지키고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왕자들의 특종을 소개를 해드렸다면요, 지금 소개할 이 왕자는요, 하루가 멀다고 여자가 바뀌는 엄청난 여성 편력가로 천하의 망나니로 수군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망나니가 누구냐? 자, 바로 저분이 요르단 제4대 국왕인 압둘라 2세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1월 한 디너 파티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 라니아 알 야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요르단 왕과의 방탕남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이 여인의 절대 미모. 아름다우시네. 오 마이 갓. 아랍 특유의 어떤 미인형을 보는 진짜 거죠. 굉장히 아름다워. 자, 그리고 그의 6월 10일 결혼식을 올리며 23세 최연소 왕비가 된 그녀는 압둘라 2세를 두고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던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압둘라 2세가 화려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국민들도 이 일로 왕비를 더욱더 찬양하게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로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가진 라니아 왕비는요, 여성의 대외 활동이 제한된 이슬람 국가의 왕비지만 히잡을 쓰지 않는 신여성으로요, 타이머와 포 무우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며 학대받고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동들을 위해 요르단 리버 재단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너튜브 채널을 개설해 아랍 국가에 대한 편견과 빈민 구제 등에 앞장서 국왕보다 바쁜 왕비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비주얼 깡패라 불리는 왕자님, 공주님들이 있었으니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한 왕실의 남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 왕실입니다. 왕자라는 말이 결코 아깝지 않은 이 남자, 모나코의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입니다. 저 사람도 불만이 있을까,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잘생김의 조짐을 보이더니 마침내 10대 때 비주얼 포텐이 터졌고요. 한때 전 세계 소녀들에게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렸던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 이런 진정한 레알 왕자 비주얼로 미국 유명 잡지 피플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가 순정 만화에서 갑툭 튀어난 왕자 같다 하면 이분은 딱 요즘 먹힐 만한 훈훈한 스타일의 왕자입니다. 바로 안드레아 카시라기 왕자의 동생 피에르 카시라기 왕자입니다. 대박이다. 야, 형제가 정말 대박이네요. 장난 아닌 형제죠. 깎아놓은 외모, 그리고 댄디한 스타일, 게다가 패션까지 형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풀풀 풍기는 피에르 카시라기 왕자. 이쯤에서 안드레아 왕자의 동생이자 피에르 왕자의 누나인 샬롯 카시라기 공주. 공주 궁금하지 갑시다. 않습니까? 네. 한때 명품 브랜드 무땡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던 샬롯 카시라기 공주. 지난 2011년에는 뷰티풀피플닷컴에서 조사한 역대 세계 왕족 외무 순위 5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었던 옷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보석까지 다음 날이면 바로 유럽 전역에 쫙 퍼질 만큼 그 영향력이 웬만한 톱스타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외모와 미적 감각으로 그녀가 질리도록 듣고 있는 말이 있으니 재림한 그레이스 켈리라는 겁니다. 어이구. 미국의 유명 여배우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 레니의 3세를 만나 모나코의 왕비가 된 고 그레이스 켈리 왕비. 바로 이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이 모나코 비주얼캅 남매들의 외할머니입니다. 손녀 샬롯 카시라기 공주가 5위를 차지했던 역대 세계 왕족 외무 순위에서 무려 91%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한 분도 바로 이 그레이스 켈리 왕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나코 왕실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 건 이 그레이스 켈리가 전해준 강력한 유전자의 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마음까지 몽땅 훔친 꽃세자 박보검. 그런데 박보검 씨가 연기했던 이영 역할이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조선 제23대 임금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입니다. 효명세자는 출중한 외모는 기본이고요. 문학적,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왕은 바로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입니다. 온갖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헌종도 아버지 못지않은 로맨티스트였다는데요. 헌종의 중전이었던 효현황후 김씨가 혼례를 치른 지 2년 만에 운명하게 되자 1년 후 헌종은 두 번째 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헌종의 사랑꾼 유전자를 자극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종육품 문인 김재청의 딸 김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어르신들의 간택을 받은 여인은 헌종이 첫눈에 반한 이 김씨 여인이 아닌 홍씨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어른들을 거역하지 못하는 헌종은 홍씨 여인과 혼례를 치른 이후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김씨 여인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해 결국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경빈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노예가 돼버린 헌종은 경빈을 향한 사랑이 세상 극진해서요. 아이고. 왕다운 스케일의 아주 통 큰 선물까지 하게 되는데요. 뭐 줬을까요? 왕이. 말. 정말 예쁜 비단 같은 거. 두 분의 상승보다 훨씬 큽니다. 궁궐 건물을 선물합니다. 그렇지. 이 궁궐이 바로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이곳에 수많은 장식 무늬 중에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종이 폐결핵으로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쳐서 실제로 경빈 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조선 왕조의 사랑꾼 헌종을 뛰어넘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의 어린 시절 이름은 이원범으로요. 형이 영모에 연루되는 바람에 14살 때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19살까지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이 강화도 청년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한 후에 왕실의 어른인 순원왕후가 다음 왕으로 철종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후에 왕위에 오른 철종은 안동 김씨 가문의 왕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정사고요.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가 또 있습니다. 강화도 유배 시절의 철종은 양순이 또는 봉이라고 전해지는 한 처녀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는데요. 철종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금이 되면서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안타깝게도 생이별을 한 후에 철종이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썰이 전해집니다. 이후 사랑을 못다 이룬 철종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서요. 1963년에는 신영균, 최은희 주연의 강화도령, 1967년에는 신성일, 문희 주연의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2007년에 방송된 M본부 드라마 궁 S 드라마 또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날 네덜란드 의회에 도착한 한 통의 소환.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더라도 마벨 비시의 스미트와 결혼할 것이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겠다. 자, 이 편지를 보낸 네덜란드의 요한 프리즈 왕자는 평민 출신 인권운동가였던 마벨과 2003년 약혼식까지 치른 공인 커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의회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 이유, 그녀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마벨이 대학 시절 마약 범죄 조직의 두목과 교제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프리즈 왕자의 강직한 사랑 앞에서도 그녀의 과거는 1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평민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여인 마벨과 결혼식을 치른 프리즈 왕자는 슬하에 2딸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마는데요. 2012년 휴가 중이었던 프리즈 왕자가 눈사태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2딸과 아내 마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44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또 그런데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에도 왕위 대신 사랑을 지키려고 한 왕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현 펠리페 국왕입니다. 자, 그가 왕자였을 때 스페인 북서쪽 갈라시아 해안의 유조선 침몰 사고 현장을 방문하던 중 동석한 여자 기자 레티시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비밀 연애를 즐기던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펠리페 왕자의 누나들은 모두 평민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자는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였죠. 그녀가 평민인 것보다 사실 죄송합니다. 예. 왜요? 돌싱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 아니,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정말. 아니,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형 국왕 얘기인데요. 네. 자, 하지만 펠리페 왕자는 결혼을 승낙해주지 않으면 왕위 계승을 포기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고요. 외동아들이었던 펠리페의 왕위 포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주고 맙니다. 자, 지금은요, 아버지의 노파심과는 달리 레티시아 왕비의 소탈한 행보와 펠리페 왕의 현명한 정치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왕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저런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정말 이럴 때는 자식이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당사자가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는 섭외를 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나하나 맞는 게 없어요. 모든 기사가 2개도 아니고 3개. 적어도 3개 나라 정도는 두 팔 걷어붙이고 반대를 해야 사랑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는 1947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흑인 청년 세레체 카마. 댄스 파티에 참석했다가 백인 여성 루스 윌리엄스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사랑의 스파크가 바바박 튄 나머지 결국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청춘 남녀의 결혼으로 큰 외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요?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바로 세레체 카마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었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대추아날란드의 모든 부족을 대표하는 차기 대족장으로요. 한 나라의 왕자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인과의 결혼은 대족장 자리를 뺏을 국리마라는 숙부에게 아주 좋은 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숙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정책을 도입하려던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들의 결혼을 매행 비난하면서 영국까지 둘의 결혼에 난색을 표하자 이들 사랑은 대추아날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영국까지 무려 3개 나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결국 1950년 국외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5년간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1956년 고국으로 돌아온 세레체 카마, 대추아날랜드의 최초의 민주선거를 제안, 1965년 첫 민주선거에서 세레체 카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죠. 자, 이렇게 3개 나라의 반대를 무릅쓴 세레체 카마의 강인한 사랑과 신념은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세기의 사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돈 없던 시절 여자친구 집이 저 관악 쪽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촌 쪽에 살고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주고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몇 시간을 거의 밤새서 해 뜰 때쯤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남자 자존심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런 경우는 다 있어요, 남자들. 정말 터덜터덜 그 걸어가는데 당시에는 이제 파스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치 음식이었거든요. 난 괜찮아 하면서 난 싼 거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좀 남자가 뭐하러 먹어? 그쵸. 내가 친구 하나 더 먹이는 게 낫지, 뭐 이런. 내 맘은 자꾸 귀한 5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었던 파흐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그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왕족의 위치에서도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바로 부인이 있어요 였습니다. 1967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파흐드는 우연히 참가한 파티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뇌생녀 하르브를 만나게 되는데요. 파티 내내 하르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그는 며칠 후 하르브의 집 앞으로 검정 리무진과 함께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눈 호강 제대로 시키는 보석 상자를 보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그녀가 모든 선물을 그대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자, 이에 파흐드는 그녀의 도도한 매력에 더욱더 푹 빠지게 됩니다. 자, 다음 날 이번에는 직접 하르브의 집을 찾은 파흐드. 같이 점심 드실까요? 라며 정중히 대시를 했는데요. 왕자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요. 라고 또다시 거절하는 철병녀 하르브. 자, 이렇게 한 여자에게 2번이나 거절을 당한 파흐드는 그로부터 1시간 뒤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다라는 그녀의 말을 기억을 하고 귀폐 차량과 요리사들을 대동해 또다시 하르브의 집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질렀어. 자, 이렇게 하르브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삼고초를 한 파흐드. 결국 철병녀 하르브도 그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젠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자, 두 사람에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르브는 난민 출신의 팔레스타인 여성이었고요. 게다가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오 마이 갓. 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파흐드는 아버지인 이븐 사우드 국왕을 찾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르브와 비공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하르브 역시 자신이 숨겨진 부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기에 1968년 3월 사우디 왕궁에서 극소수의 하객만 초청한 채 비공식 결혼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